35강 비행 안전에 관련된 항공 기상입니다. 뭐 이제부터는 뭐 정리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 가겠습니다. 조종사는 비행 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다음 항목을 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출발을 늦추거나 필요하면 개량을 할 수 있고, 비행 중 위험한 기상 현상을 만나면 우회하여 목적지 비행장으로 운항하기도 한다. 여러분이 공항에 가보시면은 항상 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만은 가끔 보면은 캔슬, 뭐 취소였다, 아니면은 뭐 지연, 뭐 그런 식으로 어디 저 안내판에 뜨는 걸 보시죠. 예,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상 현상으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비행 방식 반드시 검토해야죠. 비행 방식 어떻게 비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목적지 비행장과 대체 비행장의 운고, 구름 높이나 시정, 이것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비행 시간과 연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행 고도하고 바람, 속도. 그 다음에 착빙 발생 고도와 심한 착빙 지역 회피 비행 방법 강구. 어차피 항상 브리핑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혼자 가게 되면 혼자 미리 공항 예보 같은 것을 봐가지고 준비를 해야겠죠. 내운과 난기류 발생 장소 검토. 이게 기본적인 거고, 비행 계획 단계에서는 비행의 안전과 쾌적 및 정시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경제성을 감안해 반드시 경제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도중에 위험한 기상 현상을 만날 정보가 있으면 그 공역은 피하고 목적지 비행장과 대체 비행장의 기상 예보를 검토해야 한다. 자, 이런 여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검토하고, 될 수 있는 경제성하고 똑같은 거죠. 비행 시간을 단축하면은 연료가 절약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항로도 선정하고 고도도 선정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 방식이란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시계 비행하고 계기 비행인데, 여러분은 뭐 계기 비행을 못하니까 시계 비행인데, 시계 비행할 때 비상의 어떤 지상 시정이 5km 이상이고 눈에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온고가 300m 이상이면 그 기상 상태를 시계 비행 기상 상태로 한다. VMC로 한다. 여러분이 이 앞에 뭐 20강에서인가 그게 나왔을 겁니다. 20강에서 VMC. 항공기는 시계 방식 규칙에 따라 비행할 때 어떻게 하냐. 항공기 연직 위쪽으로 150m, 아래쪽으로 300m, 그 다음에 수평거리 앞뒤로는 600m 안에 구름이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비행 시정이 5km 이상. 관제권 밖으로 갈 때는 뭐 1500m만 해도 되고 1.5km.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비행 시정이 시계 비행할 때는 내 비행기 위로 150m에는 구름이 없어야 하고 최소한 150m 안쪽에는 없어야 하고, 아래로는 300m, 앞뒤로는 600m 안에는 구름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정이 5km 정도 돼야 한다. 공역, 여기서 관제권 밖에서는 1500m만 돼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계 비행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저층 윈드시어라는 것은, 윈드시어는 알죠? 전단풍, 바람이 갑자기 위아래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눌러버리거나 띄워버리거나 그런 게 바로 전단풍입니다. 그림으로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단풍만 따로 제가 한 장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단풍은 강한 어떤 시어, 전단에 의해서 난기류가 만나는데, 기온 역전층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강한 어떤 전단이 있습니다. 되게 이런 것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금방 생겼다 없어지고 하니까 뭐 예보나 관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풍향과 풍속의 변동.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규칙하고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불규칙하게 반복하는 변화를 우리가 보통 거스트라고 합니다. 그러죠? 거스트라고 한 걸 배웠죠. 아까 조금 전에 했을 때 뭐 G27, 거스트 27노트 했듯이. 그 다음에 하강 돌풍. 이것도 위험하다 했죠. 밑으로 바람이 몰아치니까 다운 버스트, 하강 돌풍인데, 하강기류는 굉장히 빠르게 연직으로 하강하다가 밑으로 쭉 내려 쏘다가 그게 바닥에 오면은 옆으로 쫙 깔립니다. 바닥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깔리게 돼 있죠. 수평으로 발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하강 기류 중심을 통과하게 되면 그 바람에 눌려가지고 비행기가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하강 돌풍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로 버스트는 버스트인데 조금 작은 규모죠. 그래서 대류 활동에 연관돼 나타나는 어떤 윈드시어죠. 윈드시어. 강한 하강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되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이크로 버스트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증상이 안 보이니까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미리 뭐 농구름이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알겠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눈에 안 보이니까 위험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영원대 중에서도 이제 뭐예요? 윈드시어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 기상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보면은 어떤 기상에서 위험성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떤 뇌우 부근을 비행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맑은 하늘 때는 모르는데 어둡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고 번개 치면은 나한테 비행기에 직접 안 왔더라도 그 빛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갑자기 눈이 앞에 안 보여서 계기도 안 보이고 앞에 안 보이는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가능한 방법이 뭐냐? 그럴 때는 조정석을 최대한 밝혀라 합니다. 그러면은 밝은 빛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실명할 수 있으니까 벼락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낙후, 이제 어떤 이제 바로 낙뢰 같은 거, 번개가 뚝 떨어져갖고 내가 맞았다 싶으면 그때는 비행 계기를 믿지 말아라 했죠. 안정될 때까지 믿지 말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한 곳에 어떤 내우 현상이 있을 때는 공항에서도 기름을 넣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벼락이 어디에 뚫릴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화산재 같은 경우도 화산재 구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엔진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엔진이 시동이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화산재가 있으면 내가 눈에 봤을 때 바람이 불어가는 쪽, 다시 말해서 화산재가 나한테 안 오는 풍상 쪽으로 있는 것이 좋다. 바람 뒤쪽에 있어 버리면 화산재가 이제 바람이 날려오니까 내가 바람 쪽에 있으면은 화산재가 저 뒤쪽으로 가겠죠. 되게 이제 어떤 화산 구름은 굉장히 의외로 높습니다. 굉장히 위로 가기 때문에 화산 구름 속으로 가거나 또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한없이 올라가다 보면은 절대 헤어나질 못하니까 화산재는 피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산 분출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에서 어디 화산이 지금 분출되는 조심해라 해서 모르지만은 그런 정보가 없는데 내가 봤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공중교통관제센터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어디 지금 화산이 터졌다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항공 기상에 사용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온도, 습도, 뭐 기압 이런 것은 포함이지만 일조량은 항공 기상에 포함되지 않죠. 활주로 선정 방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풍향이나 풍속, 뭐 시정은 중요하지만 기압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긴 있지만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조종사가 비행 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검토한 게 아닌 것은 항상 문제 보면 뒤로까지 읽어가는 거 문제가 아닌 것은 비행 방식과 뇌운 그 다음에 난기류 발생 예상 장소를 검토한다. 미리 조심해야죠. 주의하죠. 피하거나 돌아가야 하니까. 목적지 비행장과 대체 비행장의 정비공장 현황, 뭐 정비공장 현황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더 이상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비행의 안전과 쾌적 및 정시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경제성을 감안해서 뭐래야 해요? 비행계획을 세웠나 했죠. 비행계획을 세울 때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비행장의 지상 시정이 5km고 운고가 300m 이상인 기상 형태를 뭐라 한다 했어요? 이런 데는 우리가 시계비행 기능 상태로 한다 했죠. 시계비행.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35, 이제 남은 것이 36, 37 두 개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거 끝나네요. 이제 36, 37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윈드시어하고 마이크로버스트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위험하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위험하니까 중요하겠지만은 그쪽만 하고 강의를 항공기상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35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